자, 안녕하십니까. 코인 시황과 그에 따른 매매 전략을 쉽게 알려주는 채널 코인나우입니다. 일단 솔라나 관점대로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저도 솔라나 매수해가지고 현재 수익 중에 있네요.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있었던 일정 FOMC가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FOMC의 결과에 따른 대응 방법. 솔라나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 어디서 팔아야 할까? 혹은 나는 아직 못 샀는데 어디서 사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하시잖아요. 솔라나 대응 전략이랑 알트 강세장은 진행이 될 거다.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보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FOMC가 지나갔죠. 어떻게 지나갔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바라던 가장 이상적인 결과로 지나갔어요. 금리 인하 25포인트 내렸고,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점도표에서 연내 3번 인하, 그러니까 이번에 한 번 내렸고 앞으로 2번 더 인하한다라는 얘기죠. 더해서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번 FOMC에서는 괜히 뭐 블라블라 이렇게 꼬장 부리는 모습은 또 없었더라고요. 더해서 관세 영향이 크냐 적냐, 이 또한 굉장히 눈여겨볼 대목이었는데, 관세로 인한 인플레는 일시적일 거다라고 파월이 거듭해서 반복 강조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FOMC 성명 내용을 발표할 때 고용 시장에 리스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이 잠깐 하락했다가 다시 볼게요. 차트를 다시 여기 보시면은 잠깐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죠? 이렇게 잠깐 일봉상에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올라왔는데 소프트 랜딩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훨씬 더 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원래는 비행기나 뭐 이런 항공 관련된 단어거든요. 랜딩이 뭐예요? 랜딩 착륙이죠. 비행기가 충격 없이 부드럽게 착륙한다.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경제에 빗대어 보면은 경제의 성장세가 꺾이지만 급격한 둔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꺾이지만 잘 착륙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시장이 경기 침체 시그널이 있으면 충격파가 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우려가 사그라들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거는 이거죠. 조정에 대한 대비는 무조건 해야 돼요. 결국에 어떤 시장이든 무한대로 이렇게 상승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은 어떻게든 조정 명분을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차익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뭐 돌발 악재가 생겨가지고 그게 하락 트리거를 만들 수도 있고, 저는 아직까지 롱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솔라나 매수할 거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하이퍼 리퀴드 코인을 좋게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둘 다 수익 중에 있는데, 그러나 지금 제가 보는 관점은 높아봐야 118, 119 이쯤까지가 이제 상승 마지노선이고,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조정이 찾아올 거다. 근데 이게 뭐냐? 시즌 종료를 외치는 조정이 아니고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한 단기 조정일 뿐이니 우리는 매수로 대응을 하면 돼요. 저는 아직까지는 113K 구간을 고수하고 있는데, 시장 흐름에 따라서 유연하게 상향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114, 115K 뭐 이런 구간까지. 왜냐?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계속 변곡이 발생했기 때문에, 4시간 봉으로 볼까요? 1시간 봉으로 보는 게 낫겠다. 이런 구간에서 계속해서 변곡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력이 만든 오더블럭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이 구간이 굉장히 강한 지지라인으로 변할 수 있다, 지지라인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냐, 스탑로스를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매도를 하시면 되거든요. 뭐 스탑로스가 여기였다면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이렇게 매도를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하면은 자동 매도 기능이 있잖아요. 여기에 만약에 내려오면은 매도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기능이 거래소마다 다 있으니까 걸어 두시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어려우시면 저랑 함께 하셔도 좋아요.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 나 혼자 매매하는데 어렵다, 혹은 뭐 물린 코인 있는데 진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 아니면은 뭐 추천 종목 궁금하다. 제가 이제 솔라나도 추천드렸고 저도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 뭐 하이퍼리퀴드 이런 거 좋은 코인들 뭘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에 입장 신청 링크를 달아두었으니까 무료예요. 편하게 오셔서 구경만 해보셔도 좋고, 뭐 이렇게 체크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113 라인을 얘기를 했어요. 그죠? 113 라인을 얘기했으니, 기존에는 113 구간에 걸어 주셨다면은 지금은 요 정도 되는 115K까지 끌어올리셔도 무방하다. 스탑로스를 끌어올려도 무방하다 라는 거죠. 지금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이전 영상 보시면은 시장에 매수 대기 자금이 미친 듯이 많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지금 ETF에 유입되는 속도가 배로 빠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만에 하나 폭락을 해도 하방 경직성이 좋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쫄지 말고 매수를 해도 된다. 여러분들, 이게 차라리 서서히 이렇게 쫄쫄쫄쫄 빠지면 이때는 좀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개미들 피 말리면서 죽이는 흐름이라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흐름보다는 아래로 딥하게 깊게 한 방에 찔러주면 오히려 좋다 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보는 시장 흐름은 그렇다. 나온 뉴스들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거죠. FOMC에서 5번 연속 동결 기조를 이어오다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좋게 볼 수 있는 거, 자료를 보시면 금리 최고점에서 인하를 단행했을 시 장기적인 시장 수익률 대부분 좋았다. 근데 앞에 보면은 음수를 기록한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제로 소멸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상승으로 돌아섰다 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다시 뉴스로 돌아와서 연내 2회 금리 인하 전망이 반영됐다는 소식이 비둘기적으로 해석되면서 시장은 상승 전환했다. 2번 인하 포함해서 3번이죠.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들 때문에 출렁였고, 경제가 나쁜 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기대감이 커졌고 상승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강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다. 그죠?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도 있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거래소 물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 이는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거래소에서 더 안전한 개인 지갑으로 이동시킨다는 얘기니까 점점 장기 홀더가 많아지고 있다. 시장에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 라는 뉘앙스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뭐 다른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패스하고, 뭐냐면 유동성이 지금 시장에 넘쳐 흐른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그걸 다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하다. 또 하나, 이전 영상에서 솔라나 기관의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더리움보다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그죠? 일봉만 보더라도 훨씬 강해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강한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저는 이 솔라나가 전고점까지 무난하게 도달한다라고 좀 강력하게 밀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레이스케일 다중 가상자산 ETF 출시 임박.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알트코인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이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표로만 되어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SEC가
코인 ETF 상장 기준을 승인했는데, 이게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선물 거래를 6개월 이상 지원한 코인이라면 심사 없이 ETF 상장이 승인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아요. 뭐 라이트코인도 있고, 비트코인 캐시, 아발란체, 체인링크, 뭐 솔라나, 기타 등등 많은데, 알트도 알트지만 솔라나 ETF 승인을 특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좀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긴밤 사이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 여기까지 참고하시고, 결과적으로 이제 솔라나 매수하셨다면 어디서 팔아야 될까? 매수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여기서 사도 기관보다 더 싸게 사는 거다. 전혀 지고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저도 매수를 한 차례 진행했는데 계속해서 오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사고 싶은데 안 빠지니까 여기서 좀 위에서 사도 되냐? 사도 되죠. 왜냐? 지금 계속해서 이런 변곡이 일어났던 세력들이 뭔가 매물대를 만들어 놨었던 중요한 위치까지 도달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저는 이 전고점까지도 무난하게 가는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있어요. 지금 자리도 나쁜 자리가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얘가 빠진다 하면은 여기까지는 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폭이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고 한 7, 8% 되는 구간일 것 같은데 저는 이 구간 깰 거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 하시면서 지금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의미 있는 자리를 지금 뚫어주고 버티고 있죠. 이번에 한번 돌파를 시도했다가 밀리고 나서 다시 한번 뚫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만 잘 지켜주거나 이 자리에서만 횡보만 해줘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뭐 지금 섣부르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추천드리는 전략은 이 구간에서 어떠한 흐름을 가져다 주는지 좀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뭔가 횡보하는 흐름이라도 나와준다면 좋은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를 좀 할 것 같아요. 이전에 여기서 사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혹여나 빠지더라도 한 여기까지는 열어둘 수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면은 폭이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해서 다시금 상방을 노려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지금 솔라나는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여기서 횡보만 해줘도 좋은 흐름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 정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말씀드렸죠. 지금 저항 구간이에요. 저항 구간이라 여기를 뚫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118K, 119K가 좀 마지노선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굉장히 강한 매물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은 언제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위치예요. 나스닥 100지수가 양봉만 계속해서 뽑아주고 있죠. 그래서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다. 근데 이 지수를 제가 감히 예측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많아서 대비는 해둬야 한다. 대비는 해둬야 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118K나 119K에서 좀 숏을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단박에 치고 올라왔으면 여기서 한번 숏 트라이를 해봤을 것 같은데, 뭐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선물 매매까지 병행을 한다고 하면은 하락장에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9월 수익 내역인데요. 진입가 보시면은 최근이란 거 알 수 있죠? 숏으로도 수익 내고 롱으로도 수익 내고,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뭐 에테나, 뭐 알트코인에서도 큰 수익도 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에 링크 달아뒀어요. 유튜브 메인에도 있고 댓글에도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나 이런 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롭게 신청 주시면 됩니다. 상승이 나와도 마지노선은 단기적으로
118K, 119K가 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뭐 반익절을 하든 매도를 하고 다음 자리를 기다리든 그런 방법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다만 알트코인은 제 생각에 계속 가져가 봐도 된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채널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금 좀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그만큼 알트코인 강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를 뚫고 들어와 주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되돌림이 나와 주냐,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알트코인 강세장이 이미 진행 중이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월에 약세장이 찾아올 거다, 조정이 올 거다 라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계절성을 많이 얘기해요. 그죠? 9월에 보시면 강세장일 때보다 약세장일 때가 훨씬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9월에는 항상 좀 약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약세장이 찾아올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반대로 강세장을 유지했을 경우에는 연말까지 강세를 유지했던 경우가 훨씬 많다. 제가 알기로는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가 좋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세장을 유지했던 경우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계절성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롱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빠질 때마다 매수로 대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에 잠깐 하락을 하더라도 10월, 11월 연말까지는 그래도 강세장을 금리 인하 시기와 맞물려서 강세장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하락해서 조정 구간에 돌입한다면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는 입장이라 계속해서 좀 매수를 외칠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하시고, 이전에 저는 솔라나랑 하이퍼리퀴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강한 이유가 또 있어요. 토큰 바이백이라고 해서 코인 재단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분을 코인 매수에 사용되는 금액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솔라나와 하이퍼리퀴드가 굉장히 많죠. 이더리움이나 뭐 베이스, 아비트럼 같은 코인들보다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자기 코인들을 사주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자기 코인들을 사주는 건데, 어떠한 장점이 있냐, 시장에 유통되는 코인의 물량이 줄기 때문에 가격 상승을 유도한다. 얘네가 사주는 거 자체만으로도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유통량까지 줄어들면은 코인 자체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지죠. 유통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유통량이 적으면 상승할 때 훨씬 더 가볍게 상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얘네가 잘 나간다, 지금 시장에서 잘 나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뭐 다른 알트코인들보다도 솔라나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고, 앞으로 나올 호재가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단기적으로 내려가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상쇄할 만한 재료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매수를 하되, 몰빵으로 한 번에 이렇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를 어디까지 보자? 정고점까지는 볼 수 있다. 저는 그래서 1차 매도를 이런 구간에서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부터는 만약에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야금야금 분할 매도를 하면서 진행할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시장 흐름에 따라서 대응 관점이 바뀔 수 있으니까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도움 많이 된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메인이나 댓글에 제가 링크 하나 달아둘 테니까 입장 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따로 돈 받고 이러는 거 아니니까 편하게 신청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코인나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